취업의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취업의 2부는요, 2013년 취업시장 결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013년 취업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추운 겨울, 이제 연말, 정말 이제 2013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예, 뭐 채용 시장 오늘 정리한다 그래서 뭐 결산 그래갖고 사실 뭐 시상식처럼 뭐 주는 건 아니고요. 좀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예, 이제 사실 2013년 그 취업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한 해보다 좀 변화가 많았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이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은 한 해였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던 이런 정보나 아니면 그 자신만 갖고 있는 좀 이런 그 특별한 자료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자료들을 또 공개 안 하고 꽁꽁 이렇게 숨겨둡니다.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한 방 쓰겠다. 했는데 사실 이 실제 채용 현장에서는 이 전부 옛날 것이 되고 전부 좀 무용지물이 돼서 상당히 큰 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한 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채용 시장 문화가 한 2, 3년 주기로 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좀 2013년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첫 해다.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2013년 채용시장 정리와 전망을 또 신현종 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취업시장에 2, 3년 주기가 있다고요? 예, 이거 그러면 흐름만 좀 잘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거요 이렇게 좀 하실 텐데요. 네. 최근 그 취업 시장의 핵심 단어는 역시 인턴이라고 딱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채용 제도는 그 전에도 좀 있었는데 이 본격적으로 이 공채의 한 축으로 들어온 것도 가장 또 최근이거든요. 사실 그 2010년 시점 이 기업들이 좀 시범적으로 인턴을 채용을 해서 이 실제 근무를 시키고 면접을 한 번 더 봐가지고 채용하는 형태가 시범적으로 좀 실시가 됐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인턴 실무를 시킨 다음에 이제 뽑아봤더니 이런 그 기존의 공채로 그냥 이 선발을 해서 연수 후에 직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그 조기 퇴사라던가 이런 그 업무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수하다. 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좀 생기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 기업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공채 진행 후에 이 인턴 선발을 상당히 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거의 뭐 대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인턴 채용을 거의 정규 채용이랑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졸업 연기를 하는 학생들한테 딱 물어보면은 왜 졸업 연기를 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인터넷 지원 자격을 이 대기업에서 재학생 또는 이 학생인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졸업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채용의 한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턴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한 2010년부터군요. 그래요. 채용 전제형이라고 해서 왜 인턴 제도를 거쳐서 좀 검증을 한 후에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채용 트렌드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인턴 이전에 좀 유행했던 거를 한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자격증이 좀 있습니다. 예, 자격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일단 자격증을 좀 따놓고 보자, 무조건 따고 보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좀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인턴 채용이 확산되기 전에 이 자격증에 올인하는 이 취업 준비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최근에 이 자격증 관련된 그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뵀었는데요. 과거에는 이 자격증 취득이나 이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들이 사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업무 후에 좀 다른 걸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 자격증이 취업의 어떤 이 하나의 스펙으로 들어오면서 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그 고객층으로 형성됐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 고객 수가 확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늘지 않고 좀 정체되는 좀 이 시장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면은 좀 이 자격증 막 취득했던 이 열기가 조금은 다소 좀 가라앉았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자격증이 이 채용 문화를 한때 상당히 주도했었습니다. 인턴 채용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업무를 얼마큼 잘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인사 담당자는 그러면 이 정도 자격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이러고 좀 가산점을 주고 채용에 좀 어느 정도 이 어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격증 취득이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한때 상당히 이 채용 문화를 주도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여전하다. 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인턴 준비에 자격증 준비에 또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어학연수 또 남들이 가니까
다 갔다 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이 있었고 맞아요. 이게 유행이 완전 바뀌면 다행인데 하던 건 또 하면서 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점점 쌓이죠. 예, 네.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예. 역시 그 날카로운 지적 딱 해주시는데요. 네. 이 자격증 전에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토익 점수죠. 그렇죠. 예, 토익 점수 뭐 나는 취업 준비하는데 나는 900 정도 준비했는데 너는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주변에서. 너는? 예,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불붙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토익 점수 전에는 또 사실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이 좀 유행을 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뭐 해외 유급 인턴십, 그 전에 또 어학연수. 사실 아까 우리 재걸 MC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업에서 저는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비로 해외를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상당히 네. 좋아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전부 지금은 이 학생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전부 필수 스펙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최근 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 저희가 지나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좀 취업을 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면서 이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죠.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하면은 취업이 잘 되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무작정 신봉하면서 좀 이렇게 따르던 것들이 계속 좀 쌓이면서 네. 계속 준비해야 될 것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이런 그 반복되는 악순환을 좀 끊기 위해서 많이 나온 것이 또 이제 열린 채용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탈스펙. 예. 그렇죠? 또 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이니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맞아요. 사실 이 열린 채용이 확대되면서 이 지원 자격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또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 기사들 보면은 상당히 지원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2007년에 삼성그룹의 그 직무적성 검사 응시자가 4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12만 명 됐거든요. 근데 KT그룹 지원자가 올해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원자 수가 거의 뭐 몇 배 이상, 3배, 네.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주변에서 누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열린 채용이지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그 고스펙을 상당히 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2013년에는 조금 뭔가 바뀌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이런 좀 새로운 바람이 2013년에 이런 고스펙 경쟁을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자 하는 좀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스펙 초월이 한다는 게요. 그래요. 사실 뭐 다른 분들께서 어학 점수도 안 보니까 야,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더 부담스러워요. 더 고민되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맞습니다. 자, 스펙도 유행 따라서 이렇게 번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13년에 새로운 분위기를 몰고 온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해요. 뭐 딱 2013년 새로운 분위기를 몰고 온 것이 바로 이제 소셜 리크루팅. 이 저희가 소셜 채용이라고 우리말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하나는 바로 이 에세이 작성.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습니다. 소셜 리크루팅 네. 그리고 에세이. 예. 자, 두 가지나 되는데요. 네. 자, 이 두 가지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구직자들이 할 게 더 많아진다는 거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예, 또 영어가 나오니까 또 긴장을 하셔가지고 예. 할 게 더 많아지는 게 사실 할 게 많아지는 걸 좀 바꾸려고 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도입이 좀 과도기적 성향이 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거니까 뭔가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변화는 사실 좀 서서히 온다는 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바뀌는 변화를 좀 알아야 2014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좀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셜 리크루팅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좀 이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좀 쉽게 해주세요. 올해 소셜 리크루팅 얘기를 간간히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좀 쉽지가 그렇죠. 이게 않습니다. 뭐 그냥 네. 얘기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좀 어려운데 소셜 리크루팅, 이 소셜 채용 같은 경우는 이 서구권 국가에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채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공채를 하잖아요. 이 그렇죠. 광고를 내고 이런 공개 채용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서구권 국가는 이런 채용 방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대규모 그 공개 채용 이런 게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 한국, 일본에만 있는 이 제도인데요. 예.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인력풀 제도를 운영해서 이 자신의 이력사항을 회사에 접수를 해두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거나 이 부족한 포지션에 이 적당한 사람을 좀
찾아서 연락을 주는 방식을 놓기 때문에 사실 이 지원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연락이 올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상당히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을 잘 보면 사진을 부착하거나 이런 개인의 이력 사항을 좀 적어두는 것이 좀 이런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추천서, 예, 추천서, 뭐 레퍼런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걸 좀 바탕으로 좀 채용하는데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리고 뭐 블로그 이런 그 SNS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여러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 부분을 바로 저희가 소셜 채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한국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놔야 이 취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네. 저랑 뭐 재건 씨랑 선혜 씨랑 무슨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네. 방송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서로 자료를 조사해 오고 어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뭐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 막 끌어가는데 사실 저희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뭔가 사진을 꼭 찍죠. 네. 놀고. 그렇죠. 그럼 뭐 이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우리가 어디 커피숍에 지금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장소 플레이스 체크인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누구랑 있다라고 이렇게 올려놨던 것들이 전부 포트폴리오화 돼서 이제 나중에 이 인사 담당자가 보고 이력사항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뭐 몇 년 전에 누구랑 했던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소셜 채용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대충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 주변 분들은 이런 분들이고 함께하구나, 네. 뭐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단번에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네. 이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보면 연도별로 무슨 일 했는지 쫙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 좀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과도기적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100%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기에는 좀 어렵고요. 최근 그 소셜 리크루팅을 실제로 이 채용 방식으로 도입한 회사의 그 예를 보면은 사실 이 지원자들을 일정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들을 이 소셜 그 SNS를 이용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고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 과제 발표라던가 점검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조금 일정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 한국형 이 소셜 채용 방식을 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전에도 이 한국직업방송에서 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스펙처월 TV 공개 채용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이런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이 학창 시절 쌓아둔 스펙만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온 스펙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좀 평가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의 이 소셜 채용 방식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소셜 채용도 한국형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바뀌어가는 시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새로운 트렌드로 짚어주신 게 에세이입니다. 맞습니다. 에세이면은 자기소개서의 좀 변형형인가요? 그렇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과거에 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력사항을 적어 넣었던 분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이 조기 퇴사를 한다거나 업무 성과가 생각한 것보다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좀 나타나면서 인사 담당자들이 좀 실제 업무에서 좀 난감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을 대비해서 채용을 위해서는 이 에세이를 좀 도입을 해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이런 좀 의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것이 아무래도 2014년에는 좀 많은 기업으로 좀 확산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에세이라 그래요. 이렇게 채용하는 기업들이 올해도 좀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단순하게 뭐 성장 과정을 써라, 뭐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써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경험과 그때 당시의 주변 환경 그리고 나의 생각 극복해낸 과정을 좀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 항목 자체를 에세이 기술 형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항목이고요. 또 이런 항목이 한 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4개에서 8개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4천자, 6천자 이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에세이 기술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이번 2013년 채용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2013년 취업시장 결산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죠. 있죠. 2014년. 네. 그럼 전망이 어떨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해요. 예, 일단 네. 그 기존의 채용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좀 상반기 안에 빨리 취업하시라는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변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좀 기존에 자신이 준비했던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급적 빨리 취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곧 취업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기본기, 그리고 시사 상식,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의 기술법 이런 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면 2014년 뭐 이런 취업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3년 취업시장 총 결산하는 시간 준비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올해 분위기,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내년에 성공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엔 오늘 순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